만약 제가 여러분이 구매하려고 고려 중인 자동차가 단 2년 만에 가치의 72%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72%입니다. 5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2년 동안 운행한 후에 그 자동차의 가치는 단지 14,000달러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는 자동차 모델 중 하나를 무심코 선택했을 때 치러야 하는 엄청난 대가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재정을 악몽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속도로 가치가 하락하는 20개의 자동차 모델 리스트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리스트의 맨 위에 있는 모델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대리점들이 서둘러 재고를 처리하려는 럭셔리 브랜드인데 유지비와 운영비라는 악몽에 더 이상 나래가 열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채널이 6,000명의 구독자를 더 빨리 달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탐험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목록의 첫 번째는 아우디 A7으로 고급이라는 라벨이 붙은 세단이지만 슈퍼카가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처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2년 만에 A7은 가치의 60.5%를 잃으며 초기 투자 약 7만 달러에서 4만 3천 달러 이상이 사라집니다. 결과는 3만 달러 미만의 차량을 소유하게 되며 전자 시스템 고장 위험이 당신의 지갑을 계속 위협합니다. 매혹적인 외관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외관 뒤에는 복잡한 전자 시스템, 보증 기간 이후의 높은 유지비, 그리고 컨슈머 리포트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 신뢰성 등 수많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정비소는 A7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전자 관련 오류를 자주 접합니다. 스타일리시하게 돈을 낭비하고 싶다면 아우디 A7이 기꺼이 그 욕망을 채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갑을 소중히 여긴다면 진심으로 조언하건대 이 차량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다음은 몰락의 아이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이 모델은 19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3년 후 이 최고급 세단은 가치의 60.7%를 잃으며 7만 1,000달러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화려함의 정점에서 가치 하락의 나락으로 S클래스의 여정은 명성을 사서 고통을 판다는 말을 생생히 증명합니다. 화려한 내장재, 도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주행감, 그리고 자랑스러운 삼각별 엠블럼은 오늘 여러분을 자부심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류 표시등이 켜지면 결코 만만치 않은 수리비 청구서와 마주해야 합니다. 간단한 전자 오류 하나만으로도 1,600달러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2020년형 모델의 경우 복잡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정비소에 자주 들락거려야 했던 차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S클래스는 마치 흠집난 왕관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당하고 다음 구매자는 끝없는 골칫거리를 물려받습니다. 이는 좋은 거래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손해인 교환입니다. 고급스러움이라는 명성을 지녔지만 S클래스는 완벽히 돈 먹는 기계로 브랜드의 화려함에 눈이 멀지 말라는 교훈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혹적인 외관을 자랑하는 고급 SUV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여러분의 지갑을 은밀히 배신합니다. 단 2년 만에 가치의 60.9%가 손실되며 초기 투자 금액에서 37,000달러 가까이 증발합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차주들은 전자 시스템 문제와 서스펜션 고장 등으로 끊임없이 불평하며 디스커버리를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직행하는 단방향 티켓으로 만듭니다. 평균적으로 정비소 방문 한 번에 1,200달러 이상이 들며 그 빈도는 정비소 직원들의 이름을 외울 정도입니다. 전 시장에서 강인하고 우아한 모습을 뽐내더라도 디스커버리는 신뢰도가 가장 낮은 차량 리스트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유낙하처럼 가치가 급락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95,000km를 넘기면 기다리는 문제들을 소유했던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엔진은 여전히 굉음을 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지갑은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청구서를 수집하는 취미에 관심이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외면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입니다. 리스트에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세련된 독일 세단 아우디 A6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제동 없이 가치 하락의 내리막길을 미끄러집니다. 2-3년 후 A6은 가치의 60.9%를 이루며 초기 투자 금액에서 35,410달러가 증발합니다. 이 모델은 우려스러운 추세를 확인시켜줍니다. 독일의 고급 세단들이 차주들에게 재정적 악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신뢰도를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끊임없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오류와 반복적인 전자 문제로 가득한 현실에 비하면 그 점수는 지나치게 후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비싼 수리비 청구서를 계속 마주합니다. 게다가 세단 시장의 쇠퇴는 A6을 점점 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요즘 구매자들은 다목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SUV를 선호하며 A6은 유지비가 너무 비싸고 투자로는 너무 위험하며 가격 유지력이 뛰어난 일본 차량들에 쉽게 묻힙니다.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A6은 더 이상 세련됨의 상징이 아니라 몇 년 만에 한숨을 짓게 만드는 투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리스트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순위의 모델들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가치 하락에 대한 모든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번호 1의 모델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특유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이 SUV는 진정한 돈 먹는 기계입니다. 단 2년 만에 가치의 61%가 손실되며 53,500달러 이상이 증발합니다. 이는 새 보급형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사용자들은 넓은 실내, 화려한 내장재, 안정적인 주행감을 칭찬하지만 연비가 끔찍하다는 점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킬로미터당 5.95리터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지갑이 비명을 지른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이미 $1,000에 달하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면 비용이 급등합니다. 에스컬레이드가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렌터카 회사와 고급 운송 서비스들이 대량으로 매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고차 시장은 고급 택시로 사용되며 가치가 고갈된 에스컬레이드들로 넘쳐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마모된 차량을 소유하면서도 새 고급차 수준의 유지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급스러움을 내세운 크로스오버 인피니티 QX60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구매자에게 실제 가치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2년 안에 가치의 61.5%가 손실되며 31,000달러 가까이 증발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를 다시 보게 될 때 누구나 충격을 받을 만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가치 하락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에드먼즈에서 10점 만점에 7.6을 받은 QX60은 동급 경쟁 차량에 비해 성능이 너무 평범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차주들은 독일 고급 브랜드 수준의 높은 유지비를 불평하며 그에 상응하는 품질이나 주행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QX60이 시장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급 차량으로서 두드러진 개성을 가지지 못하고 보급형 차량을 대체할 만한 신뢰성도 부족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닛산 패스파인더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입히고 가격을 수천 달러 올린 것에 비유하지만 원본보다 가격 유지력이 더 나쁩니다. 이런 거래의 최종 결과는 항상 소비자의 손해입니다. 계속해서 놀라움을 주는 아우디 Q7은 독일의 고급 SUV로 단 2년 만에 가치의 61.6%를 이루며 37,000달러 이상이 증발합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Q7의 신뢰도는 중간 수준에 불과하며 차주들은 서스펜션 문제로 자주 불평합니다. 이 항목은 한 번 수리에 2,000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출시 당시 Q7을 빛나게 했던 첨단 기술은 이제 재정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쉽게 고장나는 터치스크린,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매번 유지보수로 지갑이 비명을 지릅니다.
치열한 고급 SUV 시장에서 더 현대적인 기술과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Q7의 강점이었던 편의 기능은 이제 구시대의 유산이 되어 중고차 시장에서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리스트의 다음은 독일의 스포티한 스타일을 상징했던 BMW 5 시리즈 세단입니다. 그러나 2-3년 후 가치가 61.7% 하락하며 36,280달러가 증발합니다. 이는 많은 구매자들이 잘못된 도박에서 크게 패배한 듯 느끼게 합니다. 신차일 때는 짜릿한 주행감과 견고함을 제공하지만 보증 기간이 끝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수리비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어 모듈에 1,500달러, 서스펜션에 2,000달러 이상, 그리고 숙련된 정비사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수많은 전자 오류들입니다. 고급 세단 렌터카의 과잉 공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중고차 시장은 가치가 급락한 5 시리즈로 넘쳐나며 이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구매자는 즐기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다음 구매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며 둘 다 여정이 끝날 때 미소를 짓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은 독일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아우디 A8L입니다. 이 모델은 단 2년 만에 가치의 62.7%가 손실되며 58,000달러 가까이 증발합니다. 이 돈이면 새 차 한 대와 몇 가지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사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에드먼즈는 A8L을 10점 만점에 7.9로 평가했지만 운영 비용은 폭발 직전의 재정적 폭탄이라고 경고합니다. 차주들은 복잡한 전자 시스템 때문에 도로에서 고장 나거나 공기압 서스펜션이 95,000km에 도달하면 거의 확실히 고장나는 문제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A8L은 대형 고급 세단 시장이 점차 매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곤란에 처했습니다. 요즘 기업인들은 긴 세단보다 SUV를 선호하며 중고차 가치는 브레이크 없이 추락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기본 부품 교체만으로도 고급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피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리스트를 계속 따라오고 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위 10개 모델은 지금까지의 차량들이 희귀한 할인 상품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한때 큰 야망을 품었던 브랜드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버노일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교함과 고급스러움의 상징인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는 SUV 시장의 아이콘이지만 가치 하락의 비극적인 예입니다. 2-3년 만에 가치의 62.9%가 손실되며 68,000달러 가까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사라집니다. 이 돈이면 많은 지역에서 작은 집을 살 수 있지만 대신 여러분은 키를 돌릴 때마다 긴장되는 차를 얻게 됩니다. 카앤드드라이버 잡지는 레인지로버의 절묘한 럭셔리를 극찬했지만 그 빛나는 외관은 냉혹한 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차의 신뢰도는 악몽입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공기압 서스펜션, 불가사의한 전자 오류, 심지어 갑작스럽게 멈추는 엔진까지 레인지로버 소유는 위험 가득한 도박입니다. 사용자 포럼은 차주들이 눈물로 가득한 수리 이야기를 공유하는 곳으로 넘쳐납니다. 복잡한 기술 시스템은 레인지로버를 폭발 직전에 재정적 폭탄으로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구매 대신 렌트를 선택하는데 차가 문제를 공연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를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성이 재정적 안정보다 중요하다면 과감히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하지만 편안한 잠을 원한다면 이 영국 아이콘을 전시장에 남겨두고 여러분의 차고에는 두지 마세요. 다음은 유명한 SUV의 롱 휠베이스 버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가치 하락의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2년 후 가치의 62.9%가 손실되며 약 57,000달러가 증발합니다. 표준 모델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지만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를 구하지 못합니다. 켈리 블루북은 10점 만점에 7.8을 주었지만 실제 사용은 쓰라린 진실을 드러냅니다. 연료 소모는 돈을 태우는 듯하며 킬로미터당 5.5리터에 불과해 주유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수천 달러부터 시작되며 예상치 못한 고장은 자주 발생합니다.
에스컬레이드 ESV가 비참하게 가치가 하락하는 큰 이유는 VIP 셔틀부터 공항 운송까지 대량으로 서비스 차량으로 사용된 뒤 몇 년 만에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고급 SUV의 가치를 빠르게 떨어뜨리는 것은 중고차 구매자가 이 차가 사실상 공공교통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강력한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래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전기 SUV 테슬라 모델 X입니다. 하지만 2년 만에 가치의 63.4%가 손실되며 약 54,000달러가 여러분의 계좌에서 증발합니다. 스포츠카 같은 강력한 가속력으로 사랑받았지만 모델 X는 특히 팔콘 윙 도어의 터무니없는 수리비로 악명을 떨칩니다. 한 번 고장나면 도어 세트를 교체하는 데만 3만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며 성능이 저하되어 주행거리가 줄어들며 소유의 기쁨은 끊임없는 걱정으로 변합니다. 한편 더 빠른 충전 기술, 더 긴 주행거리, 더 합리적인 가격의 새로운 전기차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선구자였던 아이콘이 이제 후속 세대에 추월당하면서 모델 X의 중고차 시장 가치는 브레이크 없이 추락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마세라티 레반테는 이탈리아에서 온 호화로운 상징으로 엄청난 가치 하락을 겪는 SUV 목록에서 놀라움을 주는 이름이다. 2년에서 3년 만에 가치가 63.7%나 하락하며 약 6만 5천 달러가 사라진다. 이는 새 BMW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모터 트렌드 잡지는 레반테의 매혹적인 디자인을 칭찬했지만 그 화려한 외관은 지속적인 재정적 고통을 달래줄 수 없다. 차주들은 전자 시스템 문제로 인해 곤란에 처한다고 끊임없이 불평한다. 정비를 위해 차를 가져갈 때마다 최소 1,500달러부터 시작하는 비용이 청구되며 마세라티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기술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드문드문한 대리점 네트워크, 광범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는 브랜드인지도, 그리고 사치스러운 수준의 유지보수 비용은 과연 운전의 즐거움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차를 수리하기 위해 줄을 넘나들어야 할 때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음은 닛산 리프다. 한때 지속 가능한 교통의 선구자로 칭송받던 이 소형 전기차는 이제 전기차 산업에서 구식이 된 생생한 증거가 되었다. 2년 후 리프는 가치의 64.1%를 이루며 18,000달러 이상이 차주의 주머니에서 증발한다. 고급 SUV에 비하면 이 금액은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원래 낮은 시작 가격을 고려하면 이 가치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 뼈아프다. 켈리 블루북은 리프를 10점 만점에 7.5로 평가했지만 이 점수는 리프의 241km 주행거리가 현대적인 경쟁 모델들의 480km를 훨씬 넘는 주행거리와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는 사실을 가릴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차주들이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해 실제 주행거리가 193km 이하로 줄어든다고 보고한 점이다.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오늘날의 전기차 시장에서 리프는 초기 시대의 유물처럼 보인다. 한때 빛났던 선구자가 이제 뒤처진 것이다. 목록의 또 다른 놀라움은 독일산 세단인 BMW 5 시리즈 하이브리드다. 이 차는 2년 만에 가치의 64.7%를 이루며 47,000달러 이상이 재산에서 사라진다. 하이브리드라는 이름표는 이 차를 같이 하락의 심연에서 구하지 못했다. 차주들은 드물게 불만을 제기하지만 그럴 때는 보통 강하게 말한다. 에드먼즈는 복잡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고급 독일차의 약점을 보완하기는 커녕 배터리와 전기 모터에서 비롯된 수많은 위험을 안겨준다. 차에 문제가 생기면 내연기관과 전기 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기술자가 필요하며 수리 비용은 차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숨이 턱 막힐 정도다. 5 시리즈 하이브리드는 두 흐름 사이에 끼어 있다. 세단은 구매자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이브리드 기술은 시장에서 잊혀진 실험 단계처럼 보인다. 큰 가치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차의 어색한 위치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잘못된 투자로 꼽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마세라티 기블리다.
이 호화로운 이탈리아 세단은 3년 만에 가치의 64.7%를 잃으며 7만 $1,000 가까이가 사라진다. 이는 고급 픽업 트럭과 가족 전체를 위한 호화로운 휴가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카앤드 드라이버는 기블리의 디자인을 높이 평가했지만 기블리의 매력은 첫인상에 그치는 듯하다. 차주들은 어지러울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불평한다. 오일 교환부터 브레이크 패드 교체까지 수리비는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부품은 항상 즉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럽에서 부품이 도착하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 기블리는 희박한 브랜드 명성과 가격에 걸맞지 않은 조립 품질이라는 장벽에 부딪힌다. 이는 구매자들이 점점 피하려는 경제적 문제다. 비싸고 유지보수가 어렵고 운전대 뒤에서 큰 영감을 주지 않는 차다. 시장의 반응은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인피니티 QX80은 호화로운 대형 SUV로 다음으로 값비싼 교훈을 준다. 2년 만에 가치가 65% 하락하며 53,500달러 이상이 주머니에서 사라진다. 모터트렌드 잡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과 끔찍한 연료 소비율을 비판했는데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리터당 약 5.95km밖에 가지 않는다. 차주들은 구식 대시보드와 편의 장치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며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차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거대한 차체, 과시적인 외관, 그리고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QX80은 대중차와 고급차의 경계에 갇혀 어느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 기술은 몇 년 된 닛산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리 비용은 고급차에 맞먹는다. 시장은 가혹한 가치 하락으로 이를 단호히 처벌한다. 세 번째는 미국산 전기 세단 테슬라 모델 S로 2년 만에 가치가 65.2% 하락하며 52,000달러 이상이 초기 가치에서 증발의 충격을 준다. 이는 전기차가 항상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켈리 블루북은 성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지만 모델 S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배터리 성능 저하 시 교체 비용이 2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사용자 피드백은 지속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오류, 가격에 걸맞지 않은 조립 품질, 심지어 훨씬 저렴한 대중차와 불리한 비교까지 나온다. 모델 S는 전기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뒤처지고 있다. 2020년 모델의 560km 주행거리는 2025년 모델들의 640km 이상 주행거리와 더 합리적인 가격, 현대적인 기능 앞에서 구식으로 전락했다. 요컨대 모델 S는 선구적 시대의 상징이지만 시장이 더 이상 열광하지 않는 혁신의 대가를 초기 소유자들이 혹독히 치르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가치가 하락하는 차 목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독일의 플래그십 세단 BMW 7 시리즈로 차주에게는 재정적 악몽이다. 3년 만에 가치가 67.1% 하락하며 65,000달러 이상이 사라진다. 이는 고급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를 구입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다. 에드먼즈는 화려함에 대해 10점 만점에 7.8을 주며 칭찬했지만 운영 비용이 터무니없다고 경고한다. 많은 차주들은 숙련된 정비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전자 오류를 겪으며 고통스러운 수리비 청구서를 받는다. 스타트업 같은 기술이 탑재된 세단은 고장날 때마다 수리비가 하늘을 찌른다. BMW 7 시리즈는 현대 고급 세단의 전형이다. 신차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기술은 쉽게 구식이 되며 수리 비용은 대부분의 중고차 구매자의 능력을 초월한다. 초기 차주는 큰 손실을 감수하고 중고 구매자는 재정적 위험을 떠안는다. 이건 아무도 진정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게임이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가치가 하락하는 차의 정상에 오른 것은 영국산 전기 SUV 제규어 아이페이스로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2년 만에 가치가 72% 하락하며 52,000달러 가까이가 사라진다. 72,000달러였던 차가 이제 2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이 엄청난 가치 하락은 누구나 소름 끼치게 한다. 왓카 잡지는 아이페이스의 실망스러운 신뢰도를 경고했으며 브레이크 시스템과 전자 부품 관련 수많은 리콜이 있었다.
차주들은 전기 시스템 오류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며 수리 비용은 독일 고급차 브랜드를 능가할 정도로 높다. 이 SUV에 문제가 생기면 터무니없는 수리비, 드문드문한 대리점 네트워크, 제규어의 제한된 기술 지원에 직면한다. 게다가 아이페이스의 377km 주행거리는 더 저렴하고 기능이 많은 480km 이상의 현대 경쟁 모델 앞에서 초라해진다. 이는 분명 선구적이지만 실패한 제품이다. 제규어는 아이페이스가 전동화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비자들은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 되기 위해 돈을 내지 않는다. 돈을 창밖으로 던지는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아이페이스다. 이상은 수만 달러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피해야 할 네 바퀴의 함정 목록 전부다. 당신은 어떤 차가 이 목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달라. 이 콘텐츠가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의견을 공유하며 다음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달라.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자.